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원팀으로 가는 길, 뒷걸음일까 앞걸음일까? 민주당 얘기군요. 네, 이낙연 캠프에서 어제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네.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두관 의원의 득표 2만 8천 표를 무효표로 봐서는 안 되고 집계 모수에 포함하면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건 특별당규 59조 1항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사퇴 전 득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효표로 봐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만 갖고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사퇴 전표도 무효표로 하라는 소리냐? 아니면 사퇴 후에도 그 후보가 사퇴한지 모르고 계속 찍는 그 표들 그것만 무효표로 하라는 소리냐? 요 해석이 지금 갈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고 특히 이제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정말 그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한 워딩을 좀 사용하셨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포하고 추천서를 수여했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뭐 당원 단계를 찾아본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이미 거기에도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지사라고 이렇게 크게 사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공식화했더라고요. 어제 뭐 현충원도 갔고 네. 같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모두 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진행 상황을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대표. 예. 송영길 대표는 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의 결정이 곧 최종 결정인 건 아니죠.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당무위원회가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당원 당규도 만들고 한번 최고 의결 기구가 당무위원회인데 네. 당무위원회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다 모이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최고위원회에 이제 위임을 한 상태예요. 최고위로. 예, 최고위로. 그러면은 월수금에 열리거든요. 네. 월수금 오전에. 그러니까 내일 열린다 한마디로.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를 어떻게 볼지 해석을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의 의중이 매우 강하고 전체적으로 뭐 이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 뭐 원팀 뭐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재명 현행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줄 텐데 최고위가 그럴 가능성이 그럴 높단 가능성이 말씀. 높다라는 건데 이거가 지금 규정이 문제가 있기는 해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59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네네. 득표가 아니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행위 자체를 다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득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지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매수 및 이외 유도를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안 돼. 후보간 담합을 금지하는 게 230조부터 236조까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위 후보하고 3위 후보하고 경선 중간에 3위 후보가 만약에 사퇴해 버리면은 1위가 그냥 과반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를테면은 중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투표 안 하고도 끝까지 안 가고도 이재명이 1위가 당선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거 무효 투표를 다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있는 그러니까 후보 간 담합을 막는 취지의 이제 저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예전에 95년에 노동조합에서 있었는데 네. 무효표를 포함해서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무효표를 빼고 이 과반을 넘긴 거를 했는데 이게 무효라고 95년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이 지금 조항은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랬다면은 이거를 선거 시작하기 전에 경선 시작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갔어야지. 경선 다 끝나고 이제 성적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없던 일로 하자 다시 뭐 결선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불공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손질을 하더라도 지금 소급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이낙연 후보 측이 만약에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시시비비가 갈려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 낙마 대장동 사태로 인한 후보 교체, 선수 교체까지 감안을 그런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하면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느냐. 법정까지 가져가기는. 이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지금 내다보시는 건데 지금 밖에 이낙연 캠프 서른 위원장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2부에는 이재명 캠프 김남국 의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좀 직접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보죠. 자, 장성주 기자. 네. 예. 그다음 이슈요? 네, 정면 돌파냐 한발 후퇴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하루속히 경기도 지사직을 정리하라고 건의를 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피감 기관장으로 국감에 자리하게 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사실상 대선 후보 청문회가 될 게 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제가 질문으로 투하하도록 하고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 주자 4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첫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죠. 네. 예, 그 토론회 한번 듣고 올까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이재명, 윤석열 의혹 지금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명박, MB 5골 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제 유승민, 윤석열 두 후보의 충돌이 대단했네요. 예, 유승민 후보는 끊임없이 이 무속과 관련해서 조금 공격을 하고 있고 약간 재미를 봤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이 집중됐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4명이 모두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대량 살상 무기다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렇게 지칭을 할 정도로 강한 워딩이 좀 나왔습니다. 예. 장성주 기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컬러 사진이 눈길을 좀 끌었거든요. 또 논란이 됐거든요.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하고의 그 어린 시절 사진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난을 아느냐, 그러니까 서민의 애환을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를 오늘 2부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광주 토론 끝나고 바로 이번에 내려오셨어요. 출연을 위해서.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 그다음 이슈 가죠. 독을 탔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이미 녹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쓰게 만들려고 독을 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그러니까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거다라느니 또 그 700억 유동규 씨한테 약속했다라느니 그 말을 하긴 했다. 하긴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녹음하는 거 알고 내가 거짓말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는 1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1,2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겼는데요. 네. 그전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 또는 그 윗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검찰 출석하면서 실소유주는 바로 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된 게 없고
50억 클럽설에 대해서도 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대법원 판결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모두 다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는 김만배 씨 소환이 가장 큰 화제였는데, 그분 알지 않느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거예요라고 했던 그 녹취록은 다른 소유주들 그 지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다. 네.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녹취가 되는 줄 알고 일부러 약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그분은 없다. 예, 뭐 그런 주장인데 내 잘 거다. 납득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니. 왜 녹취를 그럼 바로 발견을 해서 녹취 못하게 해야지. 그렇죠. 2019년부터 쭉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네,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논란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당시에 국가대표 코치와 대화한 SNS가 공개되면서 뭐 주말 사이에 일파만파였어요. 네네.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가 있었던 걸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동료 선수인 최민정, 김아랑 선수에 대해서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했고, 이제 특히 최민정 선수의 라이벌인 뭐 중국 선수를 응원을 했다, 국가대표가 부끄럽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네. 가장 큰 핵심은 1000m 결승전에서 최민정 선수와 이제 고의 충돌을 했는지 여부인데, 그렇죠. 심석희 선수가 이제 최민정 선수와 결승전에서 충돌을 해서 이제 심 선수는 실격, 최 선수는 4위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장면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네네. 지난 평창 올림픽이니까 최민정, 심석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둘 다 이제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 네네. 장면. 근데 그 경기가 있기 전에 심석희와 이 C 코치가 카톡에서 브래드버리 어쩌고 하면서 고의 네. 충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브래드버리를 만들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올림픽에서 5위로 달리던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 넘어지면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후로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뒤엉켜서 넘어지는 일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브래드버리라는 은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버리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승부 조작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빙상연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고, 심석희 선수는 이제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어제 입장문 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고의 충돌 의혹은 전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어제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